9.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시장이 빠르게 식으면서 서울 집값 오름세가 상당 부분 꺾인 흐름입니다. 취재기자와 함께 서울 집값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대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현재 집값 상황 어떻습니까? 예, 공인중개소들을 저희 취재기자들이 좀 직접 돌아봤는데 개점 휴업인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. 호가를 고집하고 있는 집주인들과 또 집값이 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이 수요자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한창인 그런 모습인데요.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.07% 오르는 데 그쳐서 5주 연속 상승세가 움츠러들었습니다.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포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도 9.13 대책 발표 이후에 매주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향후 서울 집값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? 한국개발원이 이 부동산 전문가 100여 명에게 최근 서울 집값의 오름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낮거나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10%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. 높다고 답한 비율은 90%를 차지를 했는데요. 실제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평균 9.18%가 오르기도 했습니다. 그럼 1년 후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이 좀 나뉘었습니다. 응답자의 46%가 오를 거라고 봤고요. 나머지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거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네, 그래도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약간 많은 것 같은데 네.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꼽힙니다. 정부는 수도권에만 지금 3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서울과 일기 신도시 사이에 미니 신도시 네 곳에서 5곳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 신규 택지 개발 예상 지역에서 반발이 확산되자 앞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는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최근 이 10만 호, 조만간 10만 호가 들어설 이 3기 신도시에 추가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이 광역교통망 대책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습니다. 이를 위해서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, 인천시와 함께 통합교통망 논의에 착수했는데요. 서울 내 주택 수요를 이들이 일부 가져가는 만큼 집값 안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, 공급 대책 말고 다른 변수도 있죠. 예상했겠지만 역시 금리 인상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. 네. 대출도 어려운 상황인데 금리까지 오르면 이 전세금에 은행 대출을 더해서 집을 사는 이 갭 투자 등은 시세 차익의 그 수익률이 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 역시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좀 나중에 사는 것으로 좀 미루는 성향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. 여기에다가 이 다주택자들의 이 세금 부담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정부가 지난 7월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내놓았는데요.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의 이 보유하고 있던 일부 주택이 시장 매물에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대종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